최근 1년간 일한 적이 없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한 명당 1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사업자 등록 단계를 설명드렸고 이번에 사업자 등록 후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 사업용 계좌는 매출이 발생하면 돈을 받을 통장으로 미신고 시 0.2%, 미사용 시 0.2%, 합계 0.4%의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매출이 1억이면 40만원 가산세가 나오는데 더 큰 불이익으로 앞서 설명드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해야겠지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자 나오면 바로 등록하세요. 다음으로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카드란 본래 사업적으로 사용할 카드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도 상관이 없고 신규로 발급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 발급받을 거냐 물어보는데 개인 카드, 사업용 카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게 사업용 카드가 되며 기왕이면 혜택 있는 카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현실에서 사업용 카드를 따로 챙겨서 사용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 카드, 사업 카드,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를 다 등록하시면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실무적으로 처리될 만한 품목들을 알아서 구분해 드리는데 구분하기 애매한 사용권들, 예를 들어 오마카세 집에서 100만원짜리 사용한 내역이나 백화점에서 수백만원 이상 고액 물품을 산 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원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되고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접대나 집에서 사용하는 건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안 되고 접대비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카드 내역을 등록일부터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바로 등록하셔야 하고 나중에 반영하려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아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정비용을 사업자 번호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전기세, 인터넷 비용, 정수기, CCTV, 핸드폰 요금 같은 고정 비용들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증빙 요청하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부가세 환급되고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세는 한전 123 전화하시고 통신사는 각 통신사, 나머지는 각 업체마다 전화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이것도 안 하면 매출 금액 1% 가산세야 업종마다 적용되는 세금 감면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하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인건비 신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 보험으로 하는 경우와 3.3%대는 프리랜서, 일용직 형태가 있는데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200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각 유형마다 차감하고 줘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급여에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로 4대 보험 근로자는 최근 1년간 일한 적이 없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 한 명당 10만원 정도는 아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지원금을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하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회사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급여가 2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19만 7,480원을 차감한 190만 2,520원을 지급하는데 이 직원이 지원금 대상이면 199만 3,24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직원은 채용 시에 지원금 혜택이 많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3.3%대는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할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3.3%인 33,000원을 차감한 96만 7천원을 지급하시면 되며 일용직은 월 근무일수가 7일 이하이면서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0.9%씩 부담해서 지급할 급여가 100만원이면 99만 1,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서 18,000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여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며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거나 현금 지급 시 적발되면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나오니까 신경 써서 지급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타 증빙 모으기. 그러니까 요즘은 잘 없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전통시장이나 인테리어 금액 같은 걸 현금 결제하는 상황의 경우 이제 종이 영수증이라도 모아서 오시면 이것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영수증에는 금액과 상대방의 성함, 연락처 정도는 받아서 오시는 게 나중에 국세청에서 비적격 증빙 비용 처리 소명하는 데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 실물 초대장이나 카톡 초대장을 캡처해서 모아오시면 한 장당 20만원씩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기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모으면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세금 절세가 가능하니 전부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적격 증빙은 1년치를 모아서 1월 달에 한 번만 모아서 주시면 돼요. 오늘은 창업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과 함께하면 위 사항들을 전부 챙겨드리며 세무 기장문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